당신의 마음이 지금 복잡한가? 밤잠을 설치며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도는가? 자식들 걱정, 건강 걱정, 돈 걱정. 하나 해결되면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겨나고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아침에 일어나면 몸부터 무겁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 투성이다. 거울을 보면 주름이 하나 둘씩 늘어가고 친구들 소식은 부고가 더 많이 들려온다.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진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연락도 뜸하고 며느리 눈치는 보이고 손자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휴대폰이 더 재밌어 한다.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외롭고 쓸쓸한가? 이게 나이 드는 건가? 이렇게 초라하게 늙어가는 게 인생의 끝인가?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모든 복잡함과 무거움이 실은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시작점이라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쇠퇴한다고 말한다. 기억력도 떨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세상에서 점점 밀려난다고 한다. 하지만 정말 그런가? 아니다. 진짜 아름다운 나이 듦은 지금부터 시작된다. 마음이 복잡할 때야말로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고 몸이 불편할 때야말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다. 외로움을 느낄 때야말로 진정한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 오늘 200년 전 한 현자가 깨달은 비밀을 당신에게 전해주겠다. 그는 57세에 모든 것을 잃고 유배를 떠났지만 그곳에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진리를 발견했다. 당신의 복잡한 마음이 오늘부터 평안으로 바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나이 드는 사람이 될 것이다. 정약용, 다산 정약용. 마음을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다는 깨달음을 남긴 조선 최고의 실학자이다. 1801년 57세의 나이로 강진 땅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던 그에게는 당신과 똑같은 복잡한 마음이 있었다. 관직도 잃고 명예도 잃고 가족과도 헤어져야 했다. 밤마다 서울에 있는 처자식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한 미래에 불안해했다. 하지만 그는 그 복잡하고 어두운 마음 속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진정한 평안은 바깥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길어올리는 것임을 깨달았다.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그는 마음이 어지러울 때마다 글을 썼다. 그가 말했다. 걱정과 불안이 밀려올 때 나는 붓을 들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졌다. 정약용은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불편해지지만 그때서야 비로소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젊을 때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고유한 빛을 낼 수 있다는 것을. 그의 지혜는 200년이 지난 지금 마음이 복잡한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될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현실은 어떠한가? 아침에 눈을 뜨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채운다. 오늘도 또 무릎이 아프네. 혈압약은 먹었나? 아들은 직장에서 잘 지내고 있을까? 며느리가 나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다. 거울을 보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이 나를 바라본다. 주름은 깊어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해간다. 아, 나도 정말 늙었구나 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친구들과 만나면 대화는 늘 병원 이야기, 자식 자랑,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불평이다. 예전처럼 웃음소리가 크지도 않고 헤어질 때마다 다음에 또 보자는 말이 무겁게 느껴진다. 집에 혼자 있으면 더 복잡해진다. 세상은 점점 빨라져서 따라가기 힘들다. 내가 설 자리는 어디에 있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허전해진다. 밤이 되면 더욱 심해진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건강은 괜찮을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라. 같은 나이의 사람들 모두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다. 왜 그럴까? 왜 인생의 경험이 가장 풍부한 나이에, 지혜가 가장 무르익어야 할 시기에 오히려 더 막막해지는 것일까?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복잡한 것은 아직 진짜 평안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당신도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왔을 수 있다. 하지만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름다운 나이, 들매 길을 걸을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들미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추해진다고 말한다. 주름이 늘고 머리가 희어지고 몸이 구부정해진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숨기려 하고 젊어 보이려고 애쓴다. 하지만 정약용은 전혀 다르게 보았다. 그에게 진정한 아름다움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였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들미란 마음이 맑고 고요해지는 것이다.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은 화려하지만 시끄럽다. 욕심도 많고 질투도 하고 남과 비교하느라 늘 마음이 어지럽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점점 잔잔한 호수처럼 변해간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깨달았다. 60이 넘어서야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내 마음대로, 내 속도대로 살면 된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들미란 복잡했던 마음이 단순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다. 젊을 때는 온갖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했다. 성공해야 한다는 부담, 남보다 잘 살아야 한다는 조급함, 자식을 훌륭하게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그 모든 것들이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이미 할 만큼 했다. 이미 충분히 애썼다.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들미란 겉으로는 늙어가지만 속으로는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오직 나이 든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아름다움이다. 정약용이 73세에 세상을 떠날 때 사람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아이처럼 평온하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들매 완성이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약용이 18년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5가지 지혜를 전해주겠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다. 마음이 시끄러운 것은 너무 많은 것에 신경 쓰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것은 몇 개 되지 않는다. 68세 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조 씨는 매일 마음이 복잡했다. 아들이 직장에서 승진 못했다는 소식에 밤잠을 설치고 며느리가 차갑게 대한다며 속을 썩였다.
혈압이 조금 높게 나오면 큰 병에 걸린 것 아닌가 걱정하고 이웃집 소음 때문에 화를 내기도 했다. 하루에도 10가지 20가지 걱정으로 마음이 어지러웠다. 하지만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박 씨는 전혀 달랐다. 아들이 어려움을 겪어도 젊을 때 고생이 약이지 라며 담담했다. 며느리가 무뚝뚝해도 원래 과묵한 성격이니까 라고 이해했다. 몸이 조금 아픈 것도 나이가 있으니 당연하지라며 받아들였다. 박 씨는 말했다. 세상 모든 일에 일일이 마음 쓰면 내 몸이 상한다. 정말 중요한 것만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낸다. 무엇이 다른가? 조 씨는 모든 일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았다. 반면 박 씨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했다. 정약용이 가르쳐준 첫 번째 지혜가 바로 이것이다. 복잡한 마음을 단순하게 만들어라.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마음을 쓰고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늘에 맡겨라.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실천했다. 서울에 있는 가족이 걱정될 때마다 편지를 썼다. 편지를 쓰는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편지가 언제 도착할지, 가족들이 어떻게 지내는지는 자신이 바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낸 후에는 마음을 비웠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해보라. 복잡한 마음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이 일을 내가 바꿀 수 있나? 없나? 바꿀 수 있는 일이면 행동하고 바꿀 수 없는 일이면 내려놓아라. 그러면 복잡했던 마음이 점점 고요해질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자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놓친다. 늙어감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진짜 아름다운 사람이 된다. 65세 김 씨는 거울 보기가 싫었다. 어제보다 늘어난 주름,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을 볼 때마다 우울해졌다. 친구들과 만나도 나 많이 늙었지 라며 자꾸 확인하려 했다. 염색을 하고 주름 크림을 바르고 젊어 보이려고 애썼지만 마음은 더욱 초라해질 뿐이었다. 나이 드는 것이 부끄럽고 슬프기만 했다. 반면 70세 이 씨는 전혀 달랐다. 흰머리를 감추지도 않고 주름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거울을 보며 70년을 살아온 증거구나 하며 웃었다. 사람들이 나이에 비해 젊어 보인다고 하면 나이만큼 늙어야 제맛이지 라고 대답했다. 그의 얼굴에는 젊은 사람에게서는 볼 수 없는 깊고 따뜻한 아름다움이 있었다. 무엇이 다른가? 김 씨는 젊은 시절의 아름다움을 붙잡으려 했다. 반면 이 씨는 나이 든 자신만의 아름다움을 발견했다. 정약용도 유배지에서 비슷한 깨달음을 얻었다. 57세에 유배를 갔을 때 그는 자신의 늙은 모습을 한탄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꽃이 아름다운 것은 화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때를 알기 때문이다. 봄꽃은 봄의 아름다움을, 가을꽃은 가을의 아름다움을 갖는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당신도 거울을 볼 때 다르게 생각해보라. 주름 하나하나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훈장이다. 흰 머리는 당신이 쌓은 지혜의 증거다. 구부정한 등은 평생 짊어진 책임감의 결과다. 젊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들에게는 당신이 가진 깊이와 따뜻함이 없다.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나이가 주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그러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다. 나이가 들수록 가벼워져야 한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짊어져야 하지만 이제는 그 짐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다. 69세 한 씨는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다.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며 끊임없이 걱정했다. 아들 직장은 괜찮을까? 딸 시집은 잘 갔을까? 손자 교육에도 간섭하고 집안일에도 이래라 저래라 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다. 밤마다 이런저런 걱정으로 잠 못 이루었다. 하지만 66세 최 씨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고 있었다.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는 자식들이 알아서 살 차례라며 간섭을 멈췄다. 손자 교육도 며느리에게 맡기고 집안일도 필요한 것만 했다. 대신 오랫동안 못했던 독서를 시작하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다.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사니 하루하루가 즐겁다고 웃었다. 무엇이 다른가? 한 씨는 여전히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반면 최 씨는 이제 자신의 역할이 바뀌었음을 인정했다. 정약용이 유배지에서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다. 서울에 있을 때는 나라 걱정, 백성 걱정으로 마음이 무거웠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그 모든 짐을 내려놓아야 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점차 자유로움을 느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은 줄어들고 자유는 늘어난다. 이것이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당신도 이제 짐을 내려놓을 때다. 자식들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라. 그들도 이제 어른이다. 집안일도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마라. 대충 해도 아무도 죽지 않는다. 대신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라. 오랫동안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보라.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산책을 하고 친구들과 수다를 떨어라. 무거운 배낭을 메고 등산하는 기분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산책하는 기분으로 매일을 살아가라. 그러면 당신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질 것이다. 정약용은 말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 하지만 외로움과 고독은 다르다. 외로움은 마음을 메마르게 하지만 고독은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 71세 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이 견디기 힘들었다. 자식들은 바쁘다고 전화도 뜸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몸이 불편해졌다.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적막감이 밀려왔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건가라는 생각에 우울해졌다. 텔레비전을 켜놔도 마음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반면 74세 장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오히려 즐겼다. 아침에는 차분히 차를 우려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일기를 썼다. 때로는 옛 앨범을 꺼내보며 추억을 되새기기도 하고 베란다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명상하기도 했다. 혼자만의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다며 웃었다. 무엇이 다른가? 서 씨는 혼자 있는 시간을 빈 시간으로 여겼다. 반면 장 씨는 자신과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였다. 정약용도 18년 유배 생활 대부분을 혼자 보냈다. 처음에는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워 견디기 힘들었다. 하지만 점차 혼자 있는 시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다. 혼자 있을 때야말로 진짜 나와 대화할 수 있다. 평생 바쁘게 살면서 놓쳤던 내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유배지에서 그는 홀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봤다. 그 결과 500여 권의 책을 쓸 수 있었고 인생의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정약용의 마지막 가르침이다.
나이가 들수록 큰 것을 바라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하라.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된다. 67세 윤 씨는 늘 큰 것만 바랐다. 자식이 크게 성공하기를, 손자가 명문대에 가기를, 로또에 당첨되기를.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불만스러웠다. 일상의 작은 일들은 시시하게 여겼다. 그래서 늘 불만족스럽고 허전했다. 하지만 같은 나이의 정 씨는 작은 것들에서 기쁨을 찾았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물 한 잔에도 감사했고,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이웃이 인사를 건네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다. 손자가 짧은 안부 전화를 해도 며칠간 행복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서울에 있을 때는 큰 일, 중요한 일만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는 작은 것들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봄에 피는 들꽃 한 송이,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한 자락, 농민이 건네는 따뜻한 인사 한마디. 이런 작은 것들이야말로 진짜 보물이다.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하라. 큰 행운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작은 기쁨들을 발견해 보라. 아침 햇살, 따뜻한 밥 한 그릇, 건강한 하루, 평안한 잠자리. 이런 평범한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다. 그러면 매일이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잠깐 여기서 멈춰라.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은 혹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는가? 맞아. 우리 며느리가 바로 조씨 같아. 우리 아들도 참 속썩이네. 우리 이웃도 정말 이기적이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정약용의 가르침을 완전히 놓치고 만다. 정약용이 18년 유배를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 아름다운 나이 듦은 남을 바꾸려 할 때가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시작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내 부족함을 보지 못하는 자는 영원히 성숙할 수 없다. 남의 잘못은 거울이요, 내 성찰의 기회다. 당신이 지금까지 마음이 복잡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늘 남 탓을 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며느리가 차갑다. 자식이 연락을 안 한다. 이웃이 무관심하다. 모든 문제를 남의 탓으로 돌리며 살았다. 하지만 진정한 위로와 평안은 남이 바뀔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뀔 때 온다. 며느리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는가? 먼저 물어보라. 내가 며느리를 진정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했는가? 내가 며느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는가? 내가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있지는 않은가? 자식이 연락을 자주 안 한다고 서운한가? 먼저 생각해 보라. 내가 자식에게 전화할 때 잔소리만 하지는 않았나? 내가 자식의 힘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했나? 내가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넸나? 외롭다고 느끼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줬나? 내가 진심으로 사랑을 나누었나? 정약용은 말했다. 거울은 남에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비추는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진짜 아름다운 얼굴을 볼 수 있다. 이제부터는 남을 바꾸려 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돌아보라. 남을 판단하지 마라. 당신 자신을 성찰하라. 그때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찾아올 것이고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듦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정약용은 7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나이 듦이란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고요함을 찾는 것이요. 외로울 때마다 내면의 풍요로움을 발견하는 것이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세상이 무거워도 내 마음만큼은 가벼울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가장 큰 축복이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복잡한 마음을 고요하게 다스리고 있는가? 나는 나이 드는 것을 아름답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가벼워지고 있는가? 나는 외로움을 고독으로 바꿔 내면을 풍요롭게 하고 있는가? 나는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찾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진짜 아름다운 나이 듦의 시작점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복잡한 마음이 밀려와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여 마음을 고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울을 보며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도 이것이 내가 살아온 세월의 아름다운 증거라며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책임감에 짓눌릴 때는 이제 내 역할은 바뀌었다며 짐을 내려놓으시고,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때는 나와 만나는 소중한 시간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것에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복잡했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마음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날 수 있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 따뜻한 위로가 되고 아름다운 나이 듦의 길잡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마지막까지 소중한 시간을 내어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약용의 인생 지혜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안과 지혜가 될 수 있는 소중한 내용들을 정성껏 준비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약용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빛을 발하기를 바라며, 여러분 오늘도 모두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